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적을 없애라 그러지 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교수님 전공하고 제가 생각이 좀 났습니다만, 정치 철학을 하시는데 우리 정치 현실은 어떻게 이런 철학적 깊이들이 있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정치 철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현실이 만족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정치가가 보기에는 또 정치 철학자들이 뜬구름 잡고 지나치게 이상만을 네. 추구한다고 생각할 텐데요. 정치 철학이라는 학문은 사회 제도를 디자인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모여서 살게 되면은 거기에는 질서가 필요하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정의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제도를 디자인하면 이러한 정의에 부합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정치 철학자의 첫 번째 임무고요. 두 번째는 지도자의 자격 요건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인가? 어떤 지도자가 우리 사회를 구할 수 있는가? 가장 큰 덕목은 전체를 끌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만을 지도하기 위해서 지도자 된 게 아닙니다. 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있는 그 정신, 예. 99명과 다른 한 명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그 조직 내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격 요건, 정의로운 사회제도, 네. 이 두 가지를 고민하는 것이 정치 철학자의 책임입니다. 오늘의 우리 시대에 우리 모두가 좀 가지고 있는 어떤 응어리 같은 것들이 있다면 좀 더 정의롭은 사회로 가야 되는데, 또 좀 따뜻해져야 될 텐데, 또 좀 이 소외가 좀 적었으면 좋겠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런 이 시대에 주실 수 있는 철학자의 현명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기 희생 정신입니다. 내가 조금 희생한다는 것이 뭐 목숨을 꼭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양보하고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저는 학생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A를 해야 될지 B를 해야 될지 정말 고민되는 경우에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중에 나한테 손해가 큰 쪽이 어느 쪽인가? 그쪽으로 결정해라. 고민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쪽을 하든 저쪽을 하든 사실은 큰 차이가 없을 때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손해가 큰 쪽으로 가라. 그게 네 마음의 평화가 오는 길이다. 네. 두 번째로는 상호 신뢰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상대방이 겸손하게 행동하면 저 바보다. 내가 겸손해지려고 그러다가 이러면 내 바보 되는 거 아니냐. 다들 이러다 보니까 우기게 되고 서로 상대방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는 서로 간의 신뢰가 싹틀 수가 없습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은요, 사회에 이 거래 비용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네. 모두가 패자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네. 다들 남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지도자가 잘못해가지고. 자기는 아웃사이더처럼. 자기는 마치 여기 국회의원처럼. 이민 와 있고 외국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예. 보면은 화가 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잘해야 되겠지만 나부터 잘하자 하는 주인의식. 주인의식의 핵심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요즘 이제 뭐 사회 전반도 그렇고 교육 현장도 창조, 융합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이 인문학적 사고나 철학적 공부가 여기에 어떤 점에서 꼭 필요한지 한 번 더 강조해 주시죠. 철학은 근본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예. 융합을 한다는 것은 일단 논리적으로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네. 그것을 꿰주는 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는 빅사이언스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심사위원회에는 철학자가 꼭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의 방법론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방법론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철학자들이 판정을 해주는 겁니다. 과학 철학. 과학 철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저명한 과학자들도 있지만 꼭 과학 철학자가 한 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국가 프로젝트에도 반드시 참고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철학자로서 지금 가지고 계신 화두는 뭘 가지고 요즘 공부하고 계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비즈니스와 철학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상극 같아 보입니다만. 그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철학은 이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고 비즈니스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상적 기준이 필요하고요. 이상적 기준은 땅에 발을 딛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극과 극은 서로 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좋은 연구가 있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연세대학교 김영철 교수 모시고 철학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너무 현실에 빠져 있는 사이에 철학자가 우리를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네, 가을이 눈앞에 있습니다. 한 권의 책 속에 우리도 철학자를 만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